안녕하십니까. 콧구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감염으로 인해서 또 그런 감염이 발생되면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되면 부풀어 오르고 심지어 고름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염증으로 땡땡 부어 있어서 부풀어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름까지 오면은 금방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오지만, 염증 생겨서 부풀어 오는 경우에 고름이 안 생기고 만성적으로 계속 부풀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구축이 온다든지 코가 들리는 거죠. 아니면 부풀어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가 이제 커져 있는 거고,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심하게 부풀지 않고 미세하게 부풉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 오셔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사례를 가지고, 이분은 여성분이고요. 과거에 다른 곳에서 녹는 실이라 그래서 실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스코, 뭐 하이코, 뭐 이런 코자 붙는 이제 그런 간단한 녹는 실 시술법이죠. 그랬을 때 이제 본인들은 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더 예쁜 수술한 코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인데, 수술실에서 이렇게 자기는 녹는 실이라겠지만 수술실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실 주변이 흐물흐물한 콧물 같은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실에 오래된 감염성 염증입니다. 감염된 부위에 이제 실들을 뽑고 이제 녹지 않아 있으니까, 나일론 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 않는 실. 그럼 오히려 이제 그것은 아직 FDA에 승인이 안 된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녹지 않는 실을 사용을 해서 녹는 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녹지 않는 실을 넣어서 높이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죠. 그런 실의 염증 생기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실을 상당히 많이 뽑았어요. 실 다 제거하고 그러면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술실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정된 수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코끝을 과연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은 코가 깨끗이 나와요. 그런데 뭘 넣게 되면은 다시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고민하게 돼요, 의사인으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잘 해주기 위해서 어떤 게 선택하고 그냥 내몰라라고 그냥 그 코 다 빼고 나면 코가 더 망가져 있고 더 보기 싫은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인지. 여기서 콧대는 못해요. 염증의 주 원인 장소가 콧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코끝인데 왜 하게 되냐면, 코끝에는 콧끝 연골 사이는 염증이 없어요. 그리고 감춰져요. 무슨 말이냐면, 코끝의 연골 부위가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있으면은 코끝에 이렇게 염증이, 코끝에 여기에 이제 사이에 이 사이는 재료가 들어가더라도, 이 사이로 재료가 들어가더라도 이 재료 속에 감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감춰지기 때문에 이 속은 염증이 있더라도 속 부위라서 염증이 파급되는 일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거냐 말까,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아주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 내가 또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경험상 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거의 낮은 숫자입니다. 5% 뭐 이런 정도. 보통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요. 여기 이제 뭘로, 자가 늑연골이면 더더욱이 좋을 거고, 기증 늑연골도 생각보다 잘 견디거든요. 그래서 기증 늑연골 또는 자가 늑연골 이제 수술 전에 뭘 쓸 것은 계산을 해놓고 했지만 그게 예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래도 기증 늑연골을 쓴다 그러면 기증 늑연골 쓰고, 자가 늑연골은 더 낫죠. 그래서 자가 늑연골이면 자가 늑연골은 가능하면 합니다. 기증 늑연골을 썼을 때 할 거냐 말냐 고민하는 거고요. 이물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술을 끝내야지 코가 수술 후에도 만족할 만한 예쁜 코가 나오고 콧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콧구 성형을 가능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고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합니다. 고름이 나오면은 안 해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고름 정도까지 나오면은 아무리 깨끗이 써도 콧구 쪽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나는 무조건 있어야 해요. 어느 정도 코 모양 예뻐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너무 구축이 너무 심해서 제거하고 나면 더 심하게 구축이 될 것 같으면은 가슴 늑연고를 가능하면 사용해서 고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해서 콧구 쪽에다가 이 연고를 대서 콧구 연고를 앞으로 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축이 돼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 콧구 연골이 구축이 돼서 코에 처박혀요. 그럼 나중에 이걸 다시 빼서 해체해서 다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그 해체 시간뿐만 아니라 점막이 찢어지거나 이런 리스크뿐만 아니라 코가 이거 잘 나오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빼놓고 길게 해놔야지 재수술이 편하거든요. 이럴 때는 가슴 늑연골로 이걸 빼서 고정하고 길게 이렇게 빼냅니다. 고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곡골복이다 그게 아니고요.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염증이 생각보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가슴 늑연골로 기증은 안 됩니다. 가슴 늑연골로 해서 이렇게 수술을 권하고, 그래서 구축을 방지하고 코 모양이 훼손되는 거 나중에 가서 재수술이 편하게끔 이렇게 한답니다. 세균 감염으로 이랬을 때 콧구 성형은 하고 콧대는 가능하면 이제 재료를 내야 하잖아요. 진피도 소용없어요. 자기 엉덩이 진피 소용없어요. 어떤 재료가 오면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빈 공간도 많고 자기 늑연골도 가능하면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 뼈 이것도 가능하면 사용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여기는 그대로 프리하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염증이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위에 콧대는 세우지 않고 콧구만 성형해서 수술을 끝내는 게 좋고요.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저의 과거 경험 사례를 통해서 감염된 커도 콧구 성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콧구 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